자, 여러분, 오늘도 이슈당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숨 한번 들이마셔 보시죠.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 길거리를 한번 쓱 훑어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발목을 툭툭 치고 보도 위를 무법천지로 만들며 운전자들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물건들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주인공은 바로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공유 킥보드입니다. 한때는 이게 뭐 대단한 물건이라도 되는 양, 실리콘밸리에서 날아온 교통혁명의 아이콘이라며 떠받들어졌죠.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그 애매한 라스트 마일을 자기들이 구원하겠다며 화려하게 등판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투자자들은 돈다발을 싸들고 환호했고 정부는 규제 풀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만 대의 킥보드가 독버섯처럼 깔려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광란의 축제가 얼마나 가던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혁신이라는 번지르르한 가면을 한꺼풀 벗겨내니 그 밑바닥엔 뭐가 남았습니까? 킹란이라는 비아냥 섞인 오명, 피눈물 나는 사고, 그리고 결국 도시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고철 덩어리들 뿐이었습니다. 2018년에 그 뜨거웠던 골드러시부터 2026년 사실상의 사형 선고를 받고 짐을 싸기까지 지난 8년 동안 우리 도시에선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이슈당에서는 공유 킥보드 산업의 그 찬란했던 시작과 비참한 몰락을 아주 지독하고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안전과 책임을 내팽개친 혁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혹하고 비싼 수업료를 요구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자, 제대로 한번 달려보죠. 시계를 2018년으로 한번 휙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강남역이나 테헤란로 일대에 아주 기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스마트폰 앱 하나만 까딱하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내 것처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사라져버리는 그야말로 꿈 같은 이동수단이 나타난 겁니다. 시작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킥고잉이 20억 원 투자를 받으며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뒤이어 싱싱은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100억 원을 시장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2019년 11월 관련 협의회가 출범했을 때 참여한 기업만 10곳이 넘었습니다. 킥고잉, 싱싱, 지쿠터, 스윙, 디어, 빔, 라임, 이름 다 외우기도 벅찰 정도로 수많은 업체가 난립했죠. 그들의 계산기는 참으로 단순하고도 멍청했습니다. 중국에서 킥보드 한 대 50만 원에 들여와서 하루에 5번만 빌려줘도 만 원이다. 한 달이면 30만 원, 두 달이면 기깃값 뽑고 세 달째부터는 숨만 쉬어도 돈이 복사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닛 이코노믹스의 치명적인 환상이었던 겁니다. 이 허황된 논리에 홀려 너도 나도 킥보드를 거리에 쏟아냈습니다. 싱싱은 1000대에서 순식간에 3000대로, 킥고잉은 만대로 몸집을 불렸죠. 2020년 국내 전동 킥보드는 무려 58만 대까지 폭증했습니다. 2022년에는 공유 킥보드만 24만 대가 넘었으니 오죽하면 2023년 대한민국 신생아수보다 길바닥에 깔린 킥보드가 더 많다는 웃지 못할 비아냥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혁신가 양반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언덕이 지천이며 무엇보다 세상에서 제일 성격 급한 빨리빨리의 민족이 사는 곳이라는 걸요. 1년은 버틸 줄 알았던 킥보드들이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너덜너덜한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 맞아서 회로 타버리고 가파른 언덕 오르다 모터가 터지고 취객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반토막 난 킥보드들이 수리센터에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황금을 낳는 거위인 줄 알고 들여왔는데 알고 보니 돈을 무지막지하게 처먹는 밑빠진 독이었던 셈이죠. 돈줄이 마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진짜 심각한 비극은 우리 머리 위가 아니라 발밑, 바로 도로 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업체들이 시장을 먹겠다고 무책임하게 킥보드를 쏟아내니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됐습니다. 이때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설적이면서도 치욕스러운 단어 하나가 탄생하죠. 바로 킹라니입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다고 해서 붙은 이 이름, 당시의 무법천지 상황을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이건 공포 그 자체거든요. 2017년에 고작 100건 정도였던 사고가 2022년에는 2,000건을 돌파하더니 2024년까지 누적 사상자만 무려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망자도 2020년 10명 수준에서 2024년에는 20명을 훌쩍 넘기며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목숨이 길바닥에서 사라져간 겁니다. 특히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비극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벌어진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편의점에서 딸아이에게 줄 솜사탕을 사서 행복하게 걸어오던 30대 어머니. 그 평화로운 오후에 여중생 2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흉기처럼 모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딸을 감싸 안으려다 정면으로 충돌했고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지셨죠. 그런데 가해자인 여중생들 어땠을까요? 무면허였습니다. 헬멧? 당연히 안 썼죠. 1인 탑승 규정?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폭발했습니다. 면허도 없는 애들이 시속 20km 넘는 쇳덩이를 휘두르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건 대놓고 방조한 살인극이다. 라며 시민들이 울분을 토했습니다. 2024년 서울 시민조사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5%가 위험하다 79, 2%가 불편하다고 답했고 심지어 75% 이상이 그냥 싹 다 금지해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 공유 킥보드의 운명은 이미 이때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업체들은 코너에 몰릴 때마다 전행적 젠싱더인 변명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기로 가는 친환경 이동수단 아니냐,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지구의 구원자다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마저도 추악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연구팀이 내놓은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공유 킥보드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뿜어내는 탄소량이 무려 107기나 된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버스나 지하철보다 30기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승객이 꽉 찬 버스보다도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한심합니다. 킥보드가 무슨 자율주행으로 충전하러 가나요? 아니죠. 매일 밤 거대한 디젤 트럭들이 도시 구석구석을 훑으며 킥보드를 수거하고 다시 배치합니다. 이 물류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기기 수명은 고작 3개월에서 6개월, 멀쩡해 보이는 배터리와 프레임이 순식간에 고철 쓰레기가 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그 리튬이온 배터리 제대로 폐기 안 되면 토양과 수질을 박살내는 독성 물질 그 자체거든요. 결국 얘네들은 녹색 혁명의 기수가 아니라 친환경 가면을 쓴 환경 파괴범이자 도시의 흉물이었던 겁니다. 여론이 이 정도로 험악해지니 그동안 눈치만 보던 정치권과 지자체도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봐주던 황금기는 끝난 거죠. 바야흐로 대규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첫 번째 타격은 PM법 강화였습니다. 면허 필수, 헬멧 필수, 속도 제한까지. 이용자들은 불편하다 아우성치고 업체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진짜 저승사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관용 즉시 견인 조치입니다. 서울시, 수원, 인천 같은 지자체들이 선언해버렸죠. 길거리에 방치된 킥보드는 다 쓰레기로 간주하고 즉시 치워버리겠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산수를 좀 해보죠. 킥보드 한 번 빌려주면 업체가 버는 돈 기껏해야 1,500원이나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대 견인당하면 견인료 4만 원에 보관료까지 최소 6만 원이 생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킥보드 한 대가 재수없게 견인당하면 그 킥보드가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만 누적 견인료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벌어서 견인비로 다 내다 망하는 구조가 된 거죠. 수원시는 더 독했습니다. 2025년부터 카톡으로 시민 제보를 받아서 3시간 안에 안 치우면 가차 없이 끌고 갔고요. 인천 연수구는 단 20일 만에 1,000대를 싹 걷어갔습니다. 시민들은 환호했죠. 앱으로 찍어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때다 싶어 신고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업계는 우리 죽으라는 소리냐며 비명을 질렀지만 시민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길막하랬냐? 이거죠. 규제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경제 상황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2023년부터 이른바 자본의 겨울, 즉 고금리 시대가 닥쳤죠. 공유 킥보드 사업이라는 게 원래 남의 돈 태워가며 몸집 불리고 버티는 구조인데 금리가 치솟으니 투자자들이 지갑을 꽉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 흑자는 언제 낼 건데? 라는 날카로운 질문에 업체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거든요. 결국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한때 아기 유니콘이라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메스아시아 2024년 5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빚잔치도 못할 만큼 회사가 공중분해됐죠. 대기업인 티맵 모빌리티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2025년 2월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며 완전 철수를 선언했죠. 세계 1위를 호령하던 라임은 진작 짐 싸서 떠났고 남은 스윙이나 직후 같은 업체들도 살 길 찾아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택시나 통학버스로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규제가 덜한 해외로 도망치듯 떠나갔죠. 그리고 2026년 4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시가 홍대와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로 킥보드 통행 전면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범 운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거기서 타면 범칙금 물고 길가에 서 있는 킥보드는 공무원이 즉시 압수해가는 세상이 온 겁니다. 사실상 서울 도심에서 공유 킥보드는 완전히 퇴출당한 셈이죠. 자, 그렇게 킥보드가 사라진 2026년의 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서울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보행 환경이 좋아졌다. 이제야 안심하고 걷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시민분이 남긴 댓글이 참 기억에 남더군요.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동안 책임은 안 지고 돈만 챙기던 업체들, 사고 나도 나 몰라라 하고 다친 사람만 억울했잖아요. 이제야 정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인과응보죠.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혁신은 기술만 좋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혁신은 그저 화려한 민폐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지난 8년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물론 킥보드가 떠난 자리에 지금 덩치 큰 공유 전기 자전거들이 들어오면서 또 시끄럽긴 합니다. 아직 자전거는 킥보드만큼 강력한 법이 없어서 무단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학습을 끝냈으니까요. 화려했던 등장, 그리고 2026년의 쓸쓸한 퇴장, 공유 킥보드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를 무시한 비즈니스는 그 겉포장이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길거리를 한번 보세요. 가끔 구석에 녹슨 채 쓰러져 있는 킥보드 한 대가 보인다면 그건 한때 우리가 열광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탐욕스러운 혁신의 묘비명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킥보드가 떠난 자리에 다음은 또 어떤 기술이 등장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될까요? 저 이슈당은 앞으로도 우리 삶을 바꾸거나 혹은 위협하는 모든 이슈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공유 킥보드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속이 좀 시원하셨나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당이었습니다.